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화지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02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의 회망 실득 물휴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구의 진기각 유용 벌업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6고 회망 실득 물휴. 회망, 실득, 물휴, 왕길, 무분리. 후회함이 없다하니 잃고 얻음을 근심하지 않으니 나아가면 길하고 이롭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활, 실득, 물휴, 왕유, 경야. 잃고 얻는 것을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면 경사가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혀 위치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6, 5는 중을 얻었죠. 그 다음에 정은 아니죠. 그 다음에 그 6, 2와 응의 관계가 있습니다. 즉 6, 5는 음으로서 부당이다. 중을 얻었다. 리께의 중간에 있다. 리께는 재물의 상도 있죠. 그 다음에 정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실득 물휴는 결국 소소한 득실에 매이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 무수의 뿔처럼 나아가라, 바람에 걸리지 않는 구름처럼 나아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뭔가를 잃더라도 굳이 걱정하지 말고, 또 무언가를 얻더라도 또 걱정하지 말고, 승패는 변가지 상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동의 진행이 강력하면은 실득, 잃고 얻는 게 중요치 않다. 즉 결국에는 꾸준하게 전진하면은 성과를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제 효를 받았을 때 실득, 얻고 잃는 것에 이제 물휴이라는데 얻고 잃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객체가 무엇인지 일단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않으면 그냥 끝인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실천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 건가는 조금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실천적으로 6, 5의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면은 경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사가 어떠한 의미인지도 효를 받았을 때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구에 대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진기각 유용버릇, 여길, 무구, 정린. 상구는 그 뿔까지 나아감이라 오직 고을을 치면, 자신을 치면 위태로우나 길하고 허물이 없거니와 다른 데로 나아가면 발음이라도 인색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상전, 상활, 유용버릇, 도미광야. 오직 고을을 친다는 것은 나이도가 아직 빛나지 못함이라.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견해를 보면은 유용버릇을 고을을 정벌하는 것은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이 도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잘못된 도로, 잘못된 방법으로 다스리고 있으니 그 고을을 정복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도미강야를 다스리는 방법이 좋지 않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효 위치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구는 이제 정은 아니죠. 그 다음에 6,3과 응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상계의 제일 끝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게 나아감의 끝에 있는 거죠. 끝까지 간 거죠. 그러면 더 나아가면 안 될 것인데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설명을 보면은 상구는 부당이로서 육상과 정응한다. 리께의 끝, 상계의 끝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기각을 위로 가기를 끝까지 하여서 끝에 해당하는 뿔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를 보면은 상징적 의미를 보면은 한 가지를 고집스럽게 매달리다가 뿔의 위치까지 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색하다, 정린의 의미는 양의 강건함만을 믿고 계의 상단에 이르렀으니 문명으로 교화하지 않고 강력한 무만 무식하게 숭상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태영 교수님은 유용버릇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하게 설명하시기를
뿔로서 진격하는 공격적 정지는 자기 자신의 사람들과 업의 잘못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공격적 진전은 이제 수동적 방어보다 조금 다르게 늘 위험을 수반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해 당사자 아닌 제3자까지 해칠 위로가 있으니까 너무 강하게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면은 자기 사람들이 아닌 거리가 먼 이해관계가 없는 무관한 자에까지 하면은 결국 망신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사는 설명하시기를, 적이 그 뿔로서 앞세워 진격해 오매 아군은 이에 반격하여서 적을 물리치되 국경을 넘지 않고 다만 자기 나라의 업을 정벌할 뿐이니 위태로나 길하며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을 맡아 처리하면은 있어서 인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상징성이 매우 어렵죠. 진기가 나아가는데 그 뿔까지 부딪힌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그다음에 업을 정벌한다고 했는데 이 업이 실천적으로 이제 21세기 오늘날 어디까지를 정벌해야 되는지, 우리 사람만 하는 건지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로 여기 여길, 무구, 정린, 길하고 허물이 없고 인색하다, 이 세 개가 모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인과관계 내지 상관성, 논리적 연관성을 매끄럽게 해석을 하는 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효를 받았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어렵죠. 계속 이런 게 상징성이. 그러니까 이제 주역이 최초에 생긴 게 수천 년이 지났는데 이제 현대에 맞게 해석을 새롭게 하면서 이제 확장을 해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예전의 그 의미만 가지고 현대에 새롭게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조금 더 많이 좋은 설명해 주시면 될 건데, 아직 그런 설명이 없는 부분이 많아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6호 회망 득실 물혈 왕길 무분리 상활 득실 물력 왕류 경야. 변화된 것이 없어져 다시 본래대로 될 것이니 이를 얻고 근심하지 말 것이며, 가면 길하고 위롭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상활 잃고 얻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은 가면은 경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회망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화지진 본계는 이렇게 풍지관으로부터 왔죠. 풍지관은 이제 12벽계 추이상 이렇게 이제 쭉 전진하여서 오는 거죠. 그래서 지천태에서 그전에는 뭐 지택임이었겠죠. 아니,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12벽계 추이상 조금 전진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죠. 음이 하나씩 지상겸에서. 이 상태에서 상계가 이렇게 건이 유지되고 있었죠. 근데 이제 풍지관에서 효변하게 되면은 추이를 하고 결국 효변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예전에 있던 건이 이렇게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회망, 변한 게 없다, 이런 물상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다음에 득실물혈에 대해서 보면은 읽고 어둠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화지진 본계가 있으면은 이 화지진 본계는 풍지관으로부터 왔죠. 풍지관으로부터 왔는데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최초에는 5가 4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강이 중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나중에 결국 화지진 6, 5가 효변하게 되면은 결국 다시 강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잃었다가 얻는다, 이런 물상을 이야기합니다. 즉 설명을 보면은 5가 4로 내려가니까 중위에 있는 강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6, 5에 강이 효변하게 해서 강이 회복되니까 득실, 이래 물상이 나오고, 이 4, 5, 6의 지위는 감위죠. 감위는 근심해야 하는 자리인데 근심하지 마라, 왜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이런 것을 다시 찾게 되니까 물휼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분리의 물상은 이롭지 않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화지진 본계가 풍지간으로 왔는데 풍지간에서는 강은 이렇게 내려가고 강은 이렇게 내려가죠. 강은 이렇게 5에서 4로 내려가고 음은 4에서 5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은 음의 시각에서 보면은 음은 원래 4위가 바른 자리죠. 근데 5위로 가면은 정은 아니죠. 그 다음에 강의 시각에서 보면은 또 5위에 있는 강이 4로 내려가 바른 자리가 있는데 결국에 효변을 이렇게 하면은 결국 바른 자리를 얻게 되는 거죠. 바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게 되면은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분리,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왕유경도 똑같습니다. 원래 5위가 군자의 자리인데 본계에서는 이렇게 5가 4로 내려가면 군자의 자리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다시 5위가 효변하니까 강이 군자의 자리를 회복하니까 가면 경사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진기각, 유용벌읍, 역일, 무구정린, 상활, 유용벌읍, 도미, 광야. 적군이 그 뿔로서 이를 앞세워 내세워 진격해 오매 아군은 이에 반격하여 적을 물리치되 국경을 넘지 않고 다만 자기 나라의 업을 정벌할 뿐이니 위태로우나 길하여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맡아 처리함에 있어 인색함이 있을 것이다. 상활, 적을 정벌했기보다는 오히려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만 자기 나라의 업을 정벌한 것이니 정벌한 것뿐이니 도가 아직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은 아니다. 미도광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진기각의 그 물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본계인 화지진계는 또 다른 모계인 뇌산소가로부터 이렇게 추이하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제일 상계가 이렇게 강의 강건함이 있는데 이걸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양의 강핵은 뼈를 이야기하며 소머리부터 돌출하게 뼈죠. 그래서 그 뼈가 머리에 있으면 뿔, 그래서 진기각의 물상을 도출해냅니다. 그 다음에 유형벌읍의 물상은 이렇게 화지진 본계가 상구가 이렇게 효변하게 되면은 이제 뇌지예가 되죠. 뇌지예는 이렇게 이제 산지박의 지계목엔 산지박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산지박의 상계가 간의 읍이죠. 그 다음에 학계가 곤이죠. 그래서 산지박의 간, 양강이 정벌하러 이렇게 학계로 내려오는데 아예 학계로는 내려오지 않고 그냥 6이 사의지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국경을 넘지 않고 간의 읍에 그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이렇게 보면 완전히 학계로는 내리지 않고 감의 죄를 성토하기 위해서 간의 읍에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경을 넘지 않았다. 간의 읍에 그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설명을 보면은 양이 내려와서 감의 죄를 성토하는데 이것이 결국 정벌의 형상이고 624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학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으니까 국경을 넘지 않고 간의 읍에 그치니 다만 자기 읍을 정벌할 뿐이다. 즉 스스로 자기 나라의 읍을 정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회의 변동은 외계를 중심으로 일어나며 밖계를 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역일 무구의 물상은 이 화지진의 본계가 상구가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내지예가 되죠. 그래서 내지예는 기본적으로 산지박에서 왔는데 산지박에서는 양강 하나가 제일 위에 있어서 음의 공격을 받아서 위태로운 상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6이 4로 내려가니까 진의 길이 발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의 도가 이루어지니까 역일 무구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산지박에서는 양이 한계가 있어서 위태로웠으나 그래서 6이 4로 내려가니까 진의 도가 펼쳐지니 결국 역일 무구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리는 고침에서 인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화지진 본계는 뇌산소가에서 왔습니다. 뇌산소가에서 이렇게 3이 6으로 가죠. 그 다음에 상구가 이렇게 효변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뇌지예가 되죠. 그렇게 이렇게 효변하게 하는 전체 상황에서 감의 경고함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결국에 육사에 있는 양강
강은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바른 자리가 아닌데 좀 고쳐야 될 건데 고쳐지지 않으니까 정린의 물상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비록 감의 견고함이 있지만 사위 네 번째 자리가 제자리가 아니므로 이렇게 세 번을 변한다 하더라도 감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가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고쳐지지 않으니까 일을 맡아 처리하면서 인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도미광야는 이렇게 화지진 상구가 변화해서 뇌지혜가 되면은 결국 이렇게 그 밝은 리의 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즉 기본적으로 효변하면서 이렇게 진의 도를 물상을 얻었으나 리의 광명을 상실하게 되니 적이 그 뿔로 공격을 해왔는데 내가 그에 반격하여서 빼앗긴 나의 업을 정벌하였으나 무광, 영광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군이 그 뿔로서 그 뿔을 앞세워 내게 진격해 오매 아군은 이에 반격하여서 적을 물리치되 국경을 넘지 않고 다만 자기 나라의 업을 정벌할 뿐이니 위태로우나 길하며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을 맡아 처리하면은 인색함이 있을 것이다. 상활, 적을 정벌했기보다는 오히려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만 자기 나라의 업을 정벌한 것일 뿐이니 도가 아직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이제 다산의 설명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화지진의 6.5와 상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6.5에서는 잃고 어둠의 객체 내용이 무엇인지 고민이 되고 그 다음에 물휴 잃지 마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때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가면 경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 경사의 내용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구에서는 진기각, 각의 의미와 벌업, 나의 업을 정벌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여길, 무구, 정린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단어가 각각 의미하는 상징성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조금 계속 해야 되죠. 자, 화지진은 좀 본계의 물상부터 보면은 조금 까다로운 측면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도 곤란한 측면이 많은데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발전적으로 공부를 또 정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6번도 굉장히 학설 대립이 심하고 까다로운 게이니까 같이 한번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